네이마르 반응 좀 보세요. 이강인 개인기에 PSG 선수단 전원 경악한 상황.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아시아 투어에서 절친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훈련장과 경기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투어 중 PSG가 진행한 다양한 행사에서도 함께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리그 1 사무국은 SNS를 통해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이름을 합성한 네이리를 언급하며 두 선수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브라질 매체 글로보 역시 네이리를 소개하며 이강인은 네이마르가 좋아하는 선수가 됐다.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좋은 관계는 팬들 사이에서 네이리로 불리고 있다. 두 선수가 농담과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네이마르는 항상 기분 좋은 반응을 보이는 이강인을 괴롭힌다. 두 선수는 전북전에서 경기에 함께 출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리그 1 사무국은 2023에서 24시즌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포스터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를 나란히 배치했다. 반면 PSG와의 재계약을 거부해 결별 수순에 돌입한 음바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이강인의 유니폼이 음바페나 네이마르의 유니폼보다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강인은 지난달 PSG 선수단에 합류한 이후 네이마르 등 팀 동료들과 빠르게 가까워지며 팀 적응에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강인은 지난 31일 PSG가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네이마르를 뒤에서 붙잡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은 네이마르의 엉덩이를 발로 가볍게 차며 친근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전북과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함께 활약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발목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던 네이마르는 전북전을 통해 부상 복귀전을 치르며 풀타임 활약과 함께 2골 1어시스트의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다. 허벅지 통증에서 회복한 이강인은 후반 23분 교체 출전에 20분 남짓 활약하며 네이마르와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췄다. 네이마르는 추가골을 터뜨린 후 이강인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이강인은 네이마르와 친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다 보니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PSG의 모든 선수들과 친해지게 됐다. 처음부터 동료들이 환영해줬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이강인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PSG의 프리시즌 경기를 찾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가운데 네이마르는 이강인의 이름을 브라질식으로 변형한 캉기노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프랑스로 복귀한 PSG는 오는 13일 로리앙을 상대로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 1 개막전을 치른다. 아빠 체력 엄마 식단 골든보이 이강인. 골든보이 이강인이 프랑스 명문구단 PSGFC에 입단했다. 이 미친 행보의 밑바탕에는 부모의 남다른 역할이 있었다. 이강인의 역사 그리고 그를 만든 부모의 시간을 짚어봤다. 지난 7월 9일 파리 생제르맹 PSGFC 파리 세인트 저메인 FC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과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PSG에 입단한 첫 한국 선수 이강인은 등번호 19번을 달고 뛰게 됐다.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4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를 이강인이 받는다고 알려졌다. 이번 이적 소식은 2005년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성과 견줄만한 대형 사건이다. PSG는 1970년 파리 풋볼클럽과 스타드 생제르맹이 합병해 탄생했다. 리그 1 우승 11회를 포함해 프랑스 내에서 45개 트로피를 거머쥔 프랑스를 대표하는 클럽이다.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선수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이 구단 공격수다. 지난해 12월 이강인은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직후 네이마르와 유니폼을 교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강인은 네이마르가 먼저 교환을 물었다는 소문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다. 네이마르가 내가 누군지 알고 라고 했었다. 그랬던 이강인이 네이마르와 한솥밥을 먹는 스타 군단 일원이 됐다. 축구 천재 이강인은 2007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대중 앞에 섰다. 6세 꼬마는 마르세유 턴, 라보나 킥 등 나이를 뛰어넘는 고난도 개인기를 선보였다. 10세가 된 이강인은 스페인으로 날아가 발렌시아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했고 2017년 12월 발렌시아 B팀에 합류하며 프로 무대를 밟았다. 이듬해인 17세의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로 1군에 데뷔했다. 2019년 국제축구연맹 FIFA U20 월드컵은 이강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강인은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의 준우승에 큰 힘을 보탠 데 이어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2021년 자유계약 선수 FA 신분으로 마요르카와 4년 계약을 맺은 뒤로도 활약은 거침없었다. 2022에서 2023 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36경기에 출전해 6골 6도움을 올렸다. 덕분에 팀은 전전 시즌 16위에서 9위로 도약했다. PSG 19번이 된 이강인은 팀을 최대한으로 돕는 게 나의 임무라고 했다. 그는 팀이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최대한 많은 우승 타이틀을 따내는데 일조하고 싶다며 새 출발의 포부를 전했다. 이강인의 축구 인생에서 가족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4월 라리가 30라운드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첫 멀티골에 성공한 뒤 내보인 세리머니는 누나를 위해서 했을 정도다. 이강인은 누나가 멀티골 넣으면 하라고 했던 세리머니다 라고 했다. 2019년 U2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도 부모님도 누나들도 저 때문에 희생해주신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고 활약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했었다. 그의 말대로 2011년 온 가족은 이강인의 선수 생활을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다.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이었던 아버지는 직업까지 바꾸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다고 전해진다. 이강인은 과거 대한축구협회 기술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음식 적응 문제없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신다. 제가 곰탕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말했다. 어린 그가 해외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찌감치 축구를 접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마루에서 공을 차고 다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생 형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렸다고 한다. 실제로 2010년에서는 이강인이 태권도장에서 아빠표 체력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이 방영됐다. 5세 때부터 5년 동안 매일 받았다는 트레이닝은 줄넘기 30분, 야구 30분, 태권도 1시간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민첩성,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10세의 이강인은 국제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성인의 평균 폐활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대학생 수준의 체력 수준을 보였다. 외할머니는 2019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손자가 사위의 강인한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강인이 아빠가 오죽했으면 손자 별명을 깡돌이라고 붙였겠느냐. 타고난 체력이라서 어릴 적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했다. 박지성 역시 유년 시절 매일 축구 일기를 작성한 일화는 유명하다. 박지성은 축구부 떡볶이 클럽 가입에 대한 이야기, 그림으로 표현한 축구 전략 등 축구에 대한 열정을 깨알같이 적곤 했다. 이 밖에도 이강인의 어머니는 닭가슴살로 아들의 체력을 보충하는 등 부모의 꾸준한 뒷받침이 있었다. 버팀목이 돼준 가족, 그가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이강인을 한국 축구의 미래에서 한국 축구의 현재로 만들었다. 남모를 싸움과 담금질을 몇 번이고 반복했을 이강인. 고작 22세인 그가 올라갈 곳은 무궁무진하다. 3.
이런 날씨는 야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52승 레전드도 혀를 내두른 여름 열기. 잠실 톡톡. KT 위즈 이강철 감독이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무더운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전국이 연일 폭염에 휩싸인 가운데 이날 서울 최고 기온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계속됐다. 현역 시절 통산 152승을 거둔 레전드 투수인 이강철 감독도 이례적인 더위에 혀를 내둘렀다. 이강철 감독은 뜨거운 그라운드를 바라보며 이런 날씨에는 야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농담을 했다. 어제 배재성도 1회가 끝나고 들어오는데 시야가 흐려졌다고 하더라 라고 말한 이강철 감독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경기를 하면서 괜찮아졌다. 나도 지금 잠깐 그라운드에 있다가 왔는데 정말 너무 더운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날 선발 투수로 나서는 웨스 벤자민은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시절 뜨거운 햇살로 유명한 텍사스에서 뛰었다. 벤자민은 더위 걱정이 없겠다는 말에 이강철 감독은 벤자민도 이제 2년차인데 벌써 한국에 적응했다 라며 웃었다. 이어서 알포드도 이제 한국 선수가 다 됐다. 작년에는 시속 150km가 넘는 공도 잘 쳤는데 이제는 148km 정도만 넘어가도 안 된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한국 스타일에 적응한 것 같다고 하더라. 작년에는 너무 공이 느려서 못 치겠다더니 이제는 공이 너무 빨라서 못 치겠다고 한다 라고 덧붙였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도 KT 선발 투수들은 연일 호투를 이어가고 있다. 7연승 기간 KT 선발 투수들은 등판한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다. 이강철 감독은 다른 선발 투수들이 너무 잘하면 거기에 맞춰서 잘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부담이 적어지면서 동시에 긴장감도 생기게 된다. 배재성도 어제 3회까지 89를 던져서 어렵겠다 싶었는데 기어이 6회까지 던지면서 2점밖에 주지 않았다. 덕분에 불펜 투수들은 나가는 선수들만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쉬고 있다 라며 선발 투수들의 호투를 기뻐했다. 7연승을 달리며 리그 3위까지 올라간 이강철 감독은 시즌 첫 2달 동안에는 부상 브리핑만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달라졌다. 그렇게 차라리 초반에 부상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 낫다 라면서 이길 수 있을 때 계속 이겨야 한다.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4. 칼부림 예고, 충격 게시물에 경찰 배치된 라팍, 경비 강화에 순찰 진행 중.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정규 시즌 11차전이 한창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다. 무슨 일 때문일까? 5일 오후 3시 39분께 KBO 어플리케이션, 삼성 LG 경기 응원하기, 코너에 오늘 대구야구장에서 수십 명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각오해라, 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접한 시민이 오후 5시 1분께 문자 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김영수 대구수성경찰서장이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 또한 기동대 특공대 지역경찰 등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삼성구단 관계자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대구수성경찰서에 관련 내용이 접수됐고, 현재 야구장에 인력이 나온 상황이다. 며 수성경찰서 쪽에서는 경기를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전했는데, 구단 쪽에서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물어본 결과 이 정도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경비를 강화해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이다 고 설명했다.